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일단 우선돼야 하는데 너무 성급히 발표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 토지 정화 문제는 주한미군이 미군 기지를 사용했던 곳의 그 토지가 예전에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는 뭐 화학 제품이나 석유 제품 때문에 많이 오염된 것 아니냐, 뭐 이런 걸 소스해서 예전에 영화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나왔습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그렇죠. 예,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토지 정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고서도 용산구청장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그 용산 그 어린이 정원 이쪽을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원 기능을 하기 힘든. 예, 조금 전에는 이 청와대 수석과 또 성기용 소통수석의 얼굴이 잠깐 나갔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산 공원 부지의 오염된 토지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과연 쉽게 될 것이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용산구청장과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환경부에서 시행했던 조사를 보면은 토양환경보존법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이 약 전체 부지의 72% 정도가 되고요. 특히 노천 소각장 주변 지역은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안전과 상식에 맞지 않다. 그 밑에 땅들이 많이 오염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걸 이제 만들고 싶어도 그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드는 돈이 뭐 적게는 수천억에서 이제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일부를 이제 뭐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 땅을 이제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땅을 파서 그 흙을 딴 데로 반출을 해서 정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수석이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가 아파트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땅을 파서 그걸 딴 데로 반출하니까 자연스럽게 정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팀에서도 오늘 그 확인을 해봤는데, 예전에 용산 어린이 정원 만들 때, 이 어린이 정원 만들 때도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했었어요. 거기다가 이게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다 흙 15cm 더 덮고 나서 어린이 정원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민주당의 당시 지도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이 토지 오염을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한 대로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용산의 청년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불확실해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되더라도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이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더라도 법 개정도 해야 되고, 법 개정도 빨리 되더라도 토지 정화 모르잖아요. 파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염되는지도 모르고, 지하수까지 오염됐을 수도 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정화하는 데만 해도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까 땅을 파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파내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몇십 년입니까? 한 70년에 걸쳐서 이제 오염이 된, 그것도 이제 기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름과 화학 물질에 이제 오염이 된 땅인데, 이제 아파트를 주거지를 짓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 또 왜 사람이 없냐면 처음에는 이제 덮고 했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 때문에 꺼려야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택을 짓는다는 건 완전히 깨끗하게 클린을 해야 되는데, 왜 잠을 자야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진행될 게 아니라 10년, 15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제가 사회적 공감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토지 오염도 필요하고, 여전히 여기에 또 지어야 된다라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 세대, 이만 세대를 짓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거 문제, 청년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작년 대비 올해 줄어든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세대가 넘거든요. 개발하게 되면 1년 정도의 물량 충족 효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효과에 끝나버린다. 한번 짓고 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오염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지?
그렇다면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부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보는 국민들도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거 안 되면 또 어디다 할 거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작년에 135만 호 공급한다고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사실 135만 호 임기 내에 하기도 저는 진짜 어려운 진짜 미션인데 이거를 제껴두고 지금 갑자기 새로운 데 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기존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예. LH가 뭐 1년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게 한 몇만 가구 정도라면서요? 최대? LH도 최근에 이제 계속 물량이 줄어듭니다. LH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 착공 물량이 20만 호 아래로 지금 내려온 상태고. 예. 민만 다 합쳐도. LH가 지금 LH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마 최근에 거의 없고 매입 임대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빌라 오피스텔은 예. 매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집중하기도 만만하지 않아 보이는데 또 LH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믿음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용산공원 일부에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 법이라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교수님 지금 소장님의 지적을 들으셨는데 교수님은 그 아이디어를 예전에 얘기하셨던 분이니까 네. 토지 오염 정화 문제도 상당히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그 우리 보고는 그런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냐, 안전성이 과연 담보되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당연하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불안감도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드맵,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제 소장님이 즉흥적이라고 하시는데 예. 즉흥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용산공원 특별법 만들 때도 그때도 그 고민을 일부 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를 쓰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됐거든요. 계속 묵혀 있다가 요번에 이제 좀 이슈화가 된 건데요. 이 오염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정원에 흙을 덮어가지고 했다가 그 대통령이 관사하신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도 글로 안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염 때문에 다른 데로.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기간이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석유나 이제 폐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집중적으로 저장 창고가 있고 뭐 쓰레기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군들이 쓸 때.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좀 안 좋은 게 폐유 같은 거는 좀 해가지고 바깥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그냥 땅으로 다 버린 겁니다. 그 집중 전 지역이 있어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정원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지하수로 침출돼가지고 바로 노출이 되니까 아마 안쪽에다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 환경 조성, 이 토지 오염 그 어떤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길게는 15년까지 간답니다. 정화하는데. 네, 지하까지 다 먹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안 들어간 곳, 얘가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진 곳들은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어린이 정원 둔 바람에 오염 정화 작업을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 이제 아까 그 수석이 한 얘기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땅을 일반 드러내면 일단은 드러내지만 옆에 있는 것까지 막아야 되잖아요. 흘러나오는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 제한적입니다. 저 말씀하신 게 일단 맞는 것 같은데 그 오염된 땅을 파서 주택을 짓는다 하는데 그러면 지하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고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사전 점검을 한 다음에 저 방식을 할 때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토지 오염 문제 어떡하냐고. 그러면은 토지 오염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로드맵과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된 상태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적이라는 생각밖에 국민은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좀 준비를 하고 발표했을 때 벌어질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좀 같이 좀 발표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 봅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발표할 때 두 분 의견도 좀 수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의견 수렴 안 왔습니까? 말씀 안 하시네요. 자, 난처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얘기를 정부 관계자한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까? 그 책상 전문가라 그럴까요? 그 시장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 전문가의 얘기를 진중하게 받아들였다라면 이런 대책들이 안 나왔겠죠.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그러면 꽃감 빼먹듯이 조금 괜찮은 것만 이렇게 하지 않는 한 1년 동안의 결과가 어떤가요?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저도 가끔 들어가지만 가끔 들어가시는 다른 전문가들도 제가 패널로 뵙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낌이 서로 공유되는 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다 30년, 20년 하신 전문가들이 시장상을 아니까 벌어질 일들을 그럼 대책이 나왔으면 그걸 들고라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점들이 포착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표했을 때 효과가 더 높고 국민 수용이 높다는 건 뻔히 아는데 그 절차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의견 수렴을 그냥 꽃감뼈 먹듯이 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을 위한 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이런 상황이 또 도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게 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뭐 임기 내에 계속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책상 전문가, 시장 전문가 이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